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학의 세 번째 두근두근 내 인생 작품 오늘 살펴보기로 했었죠. 교과서 192쪽 한번 펼쳐볼까요?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문학의 갈래라고 하는 단원에서 지난 시간에 서정갈래 향수 작품을 살펴봤었고, 그지? 두 번째 현대소설 서사갈래의 종탑 아래에서 작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술갈래에 해당되는 고전수필 수호제기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총 3가지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문학의 갈래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네 번째 극갈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92쪽에 알아두기에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두근두근 내 인생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갈래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 교과서 보면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다라고 했습니다. 서사갈래를 대표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서술자에 의해서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등장인물의 어떤 생각, 심리 같은 것들이 서술자를 통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소설같이 이렇게 따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연극 같으면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어떤 행동, 배우들의 어떤 연기,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배역을 맡은 그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사건과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갈래가 극갈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희곡과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희곡은 바로 연극의 대본입니다. 연극의 대본이 될 거고, 시나리오는 영화 또는 드라마의 대본이 되겠죠.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종합 예술을 위한 대본이다.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문학 한 가지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어떤 무대 위에서 연극을 이제 공연하기 위한 하나의 대본인 이 희곡, 이거는 어떤 문학이죠. 근데 이 문학인 희곡 대본을 통해서 이 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무대 장치도 필요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하는 어떤 연기, 그리고 어떤 배경음악 같은 것도 이렇게 흘러나올 수가 있겠지.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대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뒤에 배경이 되는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종합 예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되며 그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준다.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서사갈래인 소설과도 어떤 공통점을 가지죠. 그런데 소설은 어떤 시점이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현재나 과거로 이렇게 서술되는 데 비해서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재형으로만 이렇게 서술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에, 희곡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난 어떤 상황은 과거일지 몰라도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서 지금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 자체는 바로 지금 그 연기가 시작되는 연극이 공연되는 어떤 현재 시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희곡, 연극의 어떤 대본인 희곡을 쓰거나 아니면 그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쓸 때 그때 시간이 항상 현재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것,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세 번째,
대체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주제가 제시된다. 뭐 이거는 서사갈래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한 그런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죠. 네 번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배우들의 연기와 행동, 표정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과 대사, 행동 등이 이 극갈래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구성 요소다. 이렇게 극갈래 개념과 특성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앞에 이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영화죠, 그지?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원래 이 작품이 소설이 원작입니다. 그 교과서 176쪽에 보면은 제목 옆에 김애란이라고 하는 분, 소설가가 쓰는 어떤 소설이 원래 원작인데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각색된 거지, 그지? 각색을 해서 영화로 이제 영화 대본으로 이렇게 각색했는 작품입니다. 제목 위에 보면은 이 작품의 어떤 핵심의 어떤 내용이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16살 소년 아름이의 이야기를 다룬 시나리오의 일부다. 주인공 이름이 아름입니다. 이 아름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나이가 이제 16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선천성 조로증에 걸렸다고 그랬죠. 선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어나서 뭐 커가는 도중에 어떤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선천성이 태어나자마자 병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16이면 여러분들 외모처럼 이렇게 한창 뭐 젊고 그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비해서 지금 실제 나이는 16이지만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빨리 늙는 병이죠. 그지? 빨리 늙어버리는 병, 이게 조로증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16이지만 아름이 어떤 외모를 보면은 한 80세, 그지? 노인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작품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등장인물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작품의 주인공이 아름이 16세입니다. 성별은 남자이고 선천성 조로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이의 부모님 대수 아버지죠. 33세. 그리고 미라는 어머니, 아름이의 어머니 33세.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이 동갑이다. 근데 나이가 33세죠. 아름이 지금 나이가 16살입니다. 그러면 이 대수하고 미라 엄마 아빠가 몇 살 때 이 아름이를 낳았다는 걸까요? 17? 그렇죠? 17.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됐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아름이를 낳았다는 거지. 그지? 뭐 성인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서 아름이를 낳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종탑 아래에서 그지 그 소설의 어떤 구성 단계를 보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을 갖고 있는다고 했지.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의 어떤 구성 단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개가 나오고, 그지? 발단, 전개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러다가 절정이 바로 이어지죠. 위기 어떤 단계가 극갈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지? 없고 바로 절정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치솟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이라고 하는 단계가 극갈래에는 들어가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해두고요. 하강 다음에 이제 소설의 결말에 해당되는 대단원이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있다. 적어볼까? 발단, 전개 다음에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절정에서 바로 어떤 갈등이 급속도로 이렇게 해결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갈등이 이제 해소돼가는, 좀 완만하게 이제 해소돼가는 그런 단계인 하강이라고 하는 단계가 한번 나타났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결말 부분, 대담은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나뉩니다. 176쪽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 선천성 조울증으로 신체 나이는 80살이 넘은 소년 아름. 이제 33살이 된 젊은 부모 대수와 미라. 이들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들, 그지, 아름이를 낳았는데 이 아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지, 선천적으로 빨리 늙는, 그지, 병인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을 이제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름이가 이런 선천적인 어떤 질병을 이제 앓고 있어도 이 가족들은 세 가족이 정말 오손도손하게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밝게, 그지, 지내고 있는 그런 가족이었다. 대수는 택시 운전을 하고 미라는 세탁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름이의 치료비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로증에 대한 어떤 치료제가, 그지, 뭐 수술을 해가지고 뭐 한 번에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이 아니고, 그지, 평생을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약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름이를 치료하는데 뭐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아버지 대수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어머니 미라는 세탁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아름이 어떤 병원비를 이제 충당하고 이렇게 생활비 있게 하다 보니까 살림이 넉넉하지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아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아름이의 사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합니다. 엄마인 미라의 어떤 대학 동창 중에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PD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이 아름이 사연을 이제 듣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뭐 백혈병을 앓는다든가, 그지, 이런 어린 소아병을 앓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지금 성금 모금을 통해서 ARS 알죠, 그지, 전화 한 통당 뭐 1,000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ARS 모금을 해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PD란 말이야. 그래서 아름이네 가족의 어떤 사연이 접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한번 방송에 내보내면 좋겠다, 그지? 아름이네 가족들 식구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방송국에 있는 그 PD 미라 엄마의 친구분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지? 뭐 전국 사람들 이렇게 전국의 어떤 시청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괜히 이제 방송에 나갔다가 이제 아름이 어떤 얼굴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고, 그지? 그래서 혹시나 또 아름이 뭐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웠는데 조금 이제 어른스러웠던, 그지? 속이 깊었던 아름이가 이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이제 알고, 그지? 그 방송 출연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장면. 시나리오 대본을 보면은 이렇게 S 샵에서 16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 알 겁니다, 그지? S 샵 신넘버라는 뜻이죠, 그지? 장면 번호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시나리오 대본은 이거를 뭐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촬영하는 어떤 기법과 관련된 이런 기호들, 그지? 부호들이 이 대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지? 어떤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할 때의 어떤 유의사항이라든가 촬영을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촬영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S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이 이제 16번째 장면이다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어떤 기호가 되겠죠. 병원 앞 거리 오후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렸어도 드러나는 아름이의 병세. 사람들이 미라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는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댄다. 자, 아름이하고 미라 엄마하고 아름이가 지금 병원에
정기적인 어떤 진료를 받으러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심각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지? 엄마하고 지금 아름이가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아름이가 평소에 이제 병원을 이제 밖에 외출을 할 때 뭐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그지? 뭐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얼굴이 완전 할아버지 얼굴이고 하니까 머리도 하얗게 이렇게 세고, 그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헐기들기 쳐다본단 말이야.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일부러 이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아름이는 밖에 이제 외출할 때 항상 이제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그지?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이제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아름이가 겉으로 봤을 때는 할아버지인데, 그지? 엄마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미라가 막 아름이한테 막 반말을 막 하고 이러니까, 그지? 좀 생긴 건 할아버지인데, 젊은 여자가 막 말을 막 놓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미라의 눈치를 보며 손을 잡아끄는 아름이.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그치?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고 지금 자기 엄마 손을 갖다가 빨리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에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대수롭지 않은 듯이.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손을 잡아끄는데 다 따라오지 않자 짜증을 내며 엄마는 창피하지 않아? 뭐가? 자, 아름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지? 근데 엄마 미라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태어난 미라가 짜증이 나서 손을 놔버리는 아름이. 미라 앞장서서 가는 아름이의 배낭을 잡아챈다. 뭐가 창피한데 뭐가? 뒷덜미를 놓으랴, 사람들 시선에 모자 눌러쓰랴, 정신이 없는 채로 왜 그래 진짜? 넌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겠지. 사람들이 보건 말건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때를 쓰란 말이야. 그냥 애처럼. 그러니까 아름이가 평소에 이제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하는 모습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지? 괜히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창 막 16살이고, 그지? 사춘기고 부모님한테 뭘 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하고 한참 그럴 나이인데, 그지? 일찍 철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부모님들한테 뭔가 바라는 것도 없이, 그지? 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생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는 거죠. 근데 그런 아름이가 오히려 엄마의 미라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지? 지금 이 아름이하고 같은 나이 또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놀기 좋아하고, 그지? 막 부모님들한테 막 용돈 받아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지? 그런 어떤 투정도 부리고 때를 갖다가 쓰고 할 한창 그런 나이인데, 아름이는 보통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 가지고 훨씬 빨리 이제 성숙돼 갖고, 그지? 속이 깊어져 버렸죠. 그런 모습, 그런 아들의 모습이 지금 안타까운 거야. 다른 사람 시선도 막 의식하고, 그지?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선글라스를 벗기며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가슴이 답답한 미라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 피하려고 하고, 그지?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아름이를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막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또 아름이 자기 입장에서도, 그지? 엄마한테 또 엄마가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어떤 말을 갖다가 지금 자기가 또 해버렸잖아. 엄마를 또 신경 쓰게 만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또 괜한 얘기해가지고 엄마 마음이 또 아프게 만들었네. 그러면서, 그지? 괜한 말을 꺼내서 오도가도 못하는 아름이는 땅만 발로 찬다. 엄마한테 미안한 어떤 마음이 든다.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면 자, 땅만 발로 찬다라고 하는 문구가 되어 있죠. 이 지시문은 아름이의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인가? 어떤 마음일까요? 괜히, 그지? 엄마한테 이렇게 막 짜증을 부리고, 그지? 빨리 가자고, 그지? 막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엄마가 또 마음이 아플까봐, 그지? 엄마한테 미안한 어떤 마음 심리겠지. 그러니까 엄마 미라가 이제 아름이한테 차근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지? 아름아,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보면서 13년,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아름이가 이 투병 생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오랫동안 이렇게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막내 외삼촌은 이 나이에 호경 수술 하나 하면서도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어. 근데 넌 그것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거의 막 죽을 그런 어떤 위기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겠지, 그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름이가 꿋꿋하게 잘 견디면서, 그지? 지금까지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아오고 견뎌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듯이 걸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아름이는 엄마 미라는, 그지? 아름이가 자신이 어떤 이런 병 때문에, 그지? 괜히 이렇게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그지? 좀 당당하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그런 어떤 바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아름이한테 이제 자신감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지? 가자. 그러면서 아름이의 손을 잡는 미라. 사람들의 시선 중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다. 되겠습니까? 자, 앞부분 줄거리와 지금 여기 16번째 장면까지 이 작품의 발단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르민의 식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지? 그런 선천적으로 어떤 조로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이제 앓고 있는 아르민의 가족 식구지만, 그지? 넉넉하지 않은 그런 어떤 형편이지만 그래도 밝고, 그지?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르민의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78쪽 17번째 장면입니다. 아르미의 방. 자, 병원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자기 방에 이제 들어가서 컴퓨터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르미의 방, 낮에서부터 해질녘.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르미. 그러니까 아르미가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아름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어떤 옛날 이야기, 그리고 뭐 외할머니라든가 주변의 어떤 어른으로부터 뭐 아버지, 아빠하고 엄마가 어린 시절 때, 젊은 시절 때 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고 어떻게 사랑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소설로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제 글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글을 쓰고 있던 아름이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통증이 막 밀려오는 거지.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대수가 눈치챌까봐, 자, 방에 아름이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글을 갖다가 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빠 대수가 거실에서 이제 누워 있었어. 소파에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통증이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막 아파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모습을 아빠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아빠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대수가 눈치챌까봐 힘겹게 걸어가서 방문을 닫고는, 그지? 열린 방문을 살며시 이렇게 닫습니다. 아빠가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먹고 진정하려고 한다.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약에 취해 구부러진 채 까무룩 잠이 드는 아름이. 그 약을 먹고 잠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름이는 평소에도 자기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칠까봐 아픈 것을, 아프지만, 그지? 겉으로 이렇게 내색하지 않는 뭔가 참을성도 많고 또 생각이 깊은 그런 어떤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컷2라고 되어 있다지. 컷2. 영어로 컷2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컷2라고 하는 촬영 기법은 어떤 거냐면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장면을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것이 이제 컷이죠, 그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봤을 겁니다, 그지? 뭐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영화를 촬영할 때 감독이, 그지?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이제 큐 사인을 주잖아요, 그지? 큐 하면 이제 연기를 시작하고 컷 하면은 연기가 이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가 감독의 어떤 큐 사인 나오면은 촬영을 이제 시작하고, 그지? 컷이라 하는 어떤 사인이 나오면은 이제
촬영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어떤 용어죠, 그지? 근데 이때 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하나의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 그지? 바뀔 때 컷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촬영 기법을 컷2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장면에서 다음 장면,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뭘로 컷으로, 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시간 경과, 그러니까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이제 아름이가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러면서 잠을 드는 그 시간이 이제 조금 흘러갔다는 거죠.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이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인다. 어느새 불그스레 희미해진 햇살이 작은 창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때 띵 하고 전자우편 수신을, 그러니까 이메일이 이제 도착했는 그 소리가 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메일 수신 소리를 듣고 이제 아름이가 잠에서 깨는 거죠. 접속해 보면 편지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이서하. 자, 이서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제목이 아름에게. 아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모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지? 자기가 처음 보는 이름 이서하라고 하는 좀 낯선 사람에게서 자기한테 지금 이메일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 누구지? 누가 보낸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지. 편지를 열어보면 편지 내용이 화면에 채워진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글씨체가 이렇게 조금 달라졌죠, 그지? 이 글씨체가 달라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서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에게 지금 보낸 그 편지 내용입니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16살, 너랑 같은 나이야. 자, 아름이와 같은 16살 동갑입니다. 네 전자우편은, 우편 주소는, 그러니까 네 이메일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서 교육받아냈어. 자, 아름이의 어떤 가족을 이제 소개하고 그 병원비를 갖다가 모금하는 그 방송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보냈다 했잖아요, 그지? 그 방송을 뭐 누군가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 이 편지를 보냈는 이사라고 하는 16살의 이제 아름이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어떤 애가, 그지? 그 방송을 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아름이의 이메일 주소를 이제 알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나도 아픈 아이란 것을 알고 알려준 것 같다. 그 방송국에 연락해서 본인도 아프다. 그래서 이 아름이의 어떤 아픔을, 그지? 나도 이제 많이 느끼고, 그지?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름이하고 이렇게 연락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메일 주소를 좀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아름이의 메일 주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지? 방송을 본 후에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물론 아름이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서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몹시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 그러니까 이 이사라고 하는 아이도 병원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병을 지금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나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 행운을 빌어. 자, 이렇게, 그치? 이사라고 하는 낯선 아이로부터 이 아름이를 격려하는, 그지? 힘내라고 격려하는 그런 이메일이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아름은 이서하 두근두근 갑자기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온몸에 열기가 느껴지는 아름. 그러니까 서하라고 하는 아이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설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름이는 지금 이 서하라고 하는 아이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지금 설렌다 했습니다. 그죠? 이 아름이가 설레는 이유가 그 서하가 보내는 어떤 편지 내용에서 이제 아름이가 왜 이 이서하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게 되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자기 또래, 그지? 이서하라고 하는 아이도 16살, 아름이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동갑의 아이도 뭐 똑같은 병은 아니지만, 그지? 같이 이렇게 병원에서 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서 아름이가 서하에게 동질감을 느끼죠. 아름이가 서하에게 동질감을 부모님
번째 이유가 뭐 같은 나이 또래다. 일단 두 번째는 둘 다 뭐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이나 서한테서 저 아이도 나하고 비슷한 처지구나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